그 국민의힘하고 그 민주당하고 다 겪어봤잖아요. 저 안철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최악. 근데 가장 큰 차이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분은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부족한. 말실화시킨 거죠. 네. 네. 저 안타까워요. 원래 이제 여론조사 다른 시간인데 시국을 짚어보는 시간이자 당선자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 이현주 당선자하고는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의원 되기는 이제 평생 글렀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게 1월 초쯤에 의원님들 한 몇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느냐. 네.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냐 또 그랬죠. 괜히 떠보는 줄 알고. 네. 피셜하게 네. 대표 의사를 확인한 건 없고. 그게 한 1월 중순? 직접 연락 왔어요? 네. 그때 머리 빡빡 같은 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입이라고 해놓고 경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경선 상대가 아주 오래된 친명 인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나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언론에서 친명만 공천받는다, 그런 프레임으로 매일 공격할 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권리당원들이 이현주를 선택합니다. 윤석열 정권하고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거야.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고 총선도 이긴 것이다. 박수! 네. 그 이후부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네. 한 8년 만에 친정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 느낌? 그 국민의힘하고 그 민주당하고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거기만 겪어봤나? 네? 저 안철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최악. 근데 가장 큰 차이를 사람들은 이제 뭐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는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 보니까, 네, 국민의힘은 뭔가를 하려면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을 하려고 해도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것도 너는 누구 딸이냐, 너는 누구 아들이냐, 뭐 이런 걸로 모든 것이 이제 그 통용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민주당은 너는 누구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이현주 의원에게 돌아와서 같이 다시 싸워보자고 했답니까? 성남시장 하실 때 제가 광명에서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경기도당 위원장을 출마했거든요. 그때 제가 초선하고 막 이렇게 젊었을 때잖아요. 네. 지금 저보고 얘기했으면 저 출마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전해철 의원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시도의원들 조직화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제 모임 하는데 오고 이러면 다 눈밖에 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주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첫 인연이구나. 네.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저 사람 도와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 그래서 인연이 있구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번에 근데 전해철 의원은 공천 탈락했잖아. 여론조사 한번 봐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전화면접이든 ARS든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
대통령실 전화면접으로는 23, 4 나옵니다. ARS는 뭐 29 나왔다가 31 나왔다가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총선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했을 때도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가 기본이라고 봐야지. 총선 참패까지 했으니. 자, 저희가 차기 대권주자 물어봤는데 ARS를 물어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44%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 영수회담을 했단 말이야. 이재명 대표가 당신 독재자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끄덕끄덕 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해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말술하시는 거죠? 네. 자, 안타까워요.